정치부 야당팀 박준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하락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6.3%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안 지사, 오늘 열린 민주당 2차 토론회에서도 대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신일까요? 아니면 패착일까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속내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데스킹 요청합니다. 네, 아직 본격적인 대선 전국은 아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네요. 한 주 동안 6.3%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에 캠프 분위기가 말이 아닐 것 같은데 또 캠프 안에서 성희롱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일입니까?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이 이제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안희정 캠프에 여기자 성희롱 사건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밥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여기자들과 소동이 있었다,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지금 이 사안이 공개적으로 물 위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 입장을 내면서 먼저 알려진 거고, 이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약간은 입장을 전해주세요. 안희정 지사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안희정 지사 측은 지금 명예훼손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확인도 안 된 사실이고 사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어제 안희정 지사 지지 선언을 한 뒤에 기자들 한 10여 명과 술자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기자들은, 피해를 당했다는 기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 측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해당 기자들이, 이름이 오르내린 기자들이 2, 3차 피해를 당할까봐 그것이 걱정이지 우리는 절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래저래 안 캠프 쪽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또 어제는 안희정 캠프의 인사들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싸가지 있는 진보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는데 신고문님, 싸가지 있는 진보 논란 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싸가지 없다는 말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말인데 저는 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가지 있는 진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연정이라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 후보자 지사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미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자기 같은 무대에서는 문재인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것을 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넘을 것이냐 아니면 우회할 것이냐의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넘기보다는 우회하자라고 생각했던 판단을 내렸고 그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중간을 넓히려는 한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자기 입장을 버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근데 어제 인사들 지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은 안희정 지사는 품이 넓고 싸가지 있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문 전 대표 측에서는 같이 친노에서 이제 분화되는 건데 싸가지 없는 진보가 그럼 우리냐라고 얘기를 했고 안희정 지사 또한 문 전 대표의 메모드급 캠프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파가 생기고 개파 분열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약간의 어떤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러면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치러야 될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문재인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칭찬하려다 보니까 싸가지 있는 진보다는데 그걸 갖다가 문재인 쪽에서 그럼 우리가 싸가지 없다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한마디 정도 기분 나쁘다는 정도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정색을 하고 싸운다면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1등으로서의 어떤 아량? 배포?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단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늘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으로서 약간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해해줘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그야 시청자들이 판단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싸가지 있다, 없다. 이거 갖고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만큼 민주당 내에 열띤 공방의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뭐, 아무튼 간에 그런 논쟁 속에서 뭐 적당한 후보가 또 선출되고 그럴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신규부님 제가 그 궁금한 거는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우클릭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면서 계속 확장성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패착인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후배들이 이 문제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술 전략적으로 패착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안희정 지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시 그러나 반대로 돌아오는 건 어렵지 않겠냐가 제 판단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자가 보는 시각은 좀 달라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언론들은요 많은 후보들이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을 껴안기를 원해왔고 주장해왔고 사설을 썼고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역시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전술 전략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패착을 했는지 여부도 따져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기자들도 내가 논의를 해야지 그냥 안희정 씨만 보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경마식 보도입니다. 0.1치라도 네. 높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끝.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우리 유권자들을 볼 필요도 있다. 아, 안희정의 저런 충심?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유권자의 현실도 열심히 취재해야 되고 현재의 현실도 또 그걸 얘기하는 대선 주자들의 본심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고전하는 반면에 범여권의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오늘 또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안보를 강화하려는 행보인지 이현수 기자 어떤 행보였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 보면 4%포인트 확실히 상승세로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하차를 하고 잠시 지지율이 올랐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 한계가 있죠. 권한대행이다 보니 출마설에 대해서 사실 분명히 밝힐 수 없어서 지지율이 사실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근거가 안보 행보인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이제 북한이 오전에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나서 발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소집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지난번과 좀 달랐다고 하는데 우선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 이런 어딘도 네. 중요한데 정치부 기자들이 더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지난 2월 12일 북 미사일 실험 때와는 다른 행보다. 그렇죠. 이제 뭐 아까 보여지는 그 말할 때 장소가 우선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2월 12일에는 NSC를 우선 주재하지 않고 AI 회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김정남 피살이나 그 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청사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로 바로 달려갔고 사실 지하 벙커에 처음 들어가서 NSC 상임위를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실 쪽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 해석만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 대통령이 사실 부재한 상황,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안보 행보를 좀 발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안보 행보를 잘 하고 있고 이런 뭔가 국정을 잘 이끌 것이란 기대감을 주면서 여권의 보수 주자로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여야 정치권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안보는 곧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라는 점이겠죠. 자,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